요새 신묘한 제주를 하나 터득했는데 5분이나 10분 안에 숙면에, 오늘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긴 하는데 또 이쪽에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깊이 있는 숙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긴 했으나 요새 설명하는 분들이 자주 없어서 이제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일을 계속 하죠. 저는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도하거나 강의하거나 하는 일을 보통 제 주업으로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제 법명이 선업인데요. 그 선자는 터닦을 선이라고 해서 참선할 때, 우리가 보통 참선할 때 쓰는 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건 일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선을 그냥 쭉 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게 제 법명입니다. 선이 제 그냥 일이에요. 평소에 하는 일이 제가 그냥 명상하는 게 제 일인데, 그 법명을 받고 나서 법명을 받은 지 한 4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요새 표현 중에 여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고급스러운 가스라이팅, 잉글리시, 영어. 여기가 이제 국제공항이니까요. 영어도 좀 쓰고. 네. 그래서 이 용어가 뭘 설명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뇌가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면, 어떤 가스가 주입되면 그 가스가 주입됐을 때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는데 뭐가 주입되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언제 주입이 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입이 되기 시작해서 초기 한 3년 동안 주요 양육자라고 하는, 이것도 전문 용어긴 하지만 누가 키웠냐, 이 얘기를 주요 양육자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초기에 양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가스 주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게 초기에 약 3년 동안, 엄마 뱃속까지 합쳐서 3년이니까 태어나서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귓전으로 누군가 이렇게 살금살금 얘기한 게 우리의 평생을, 즉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그 표현에 딱 맞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워낙 일찍이 주입이 되다 보니까 이 가스는 언제 주입이 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가스로 뇌가 활성화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뭔가 주입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개념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의 준거로 삼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상을 좀 깊이 하거나 마음 공부를 좀 하거나 하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일찍 들어와서 내가 이 모양으로 판단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걸 모르고 다음 생으로 간대요. 잘 모르고 내가 초기에 어떻게 세팅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에서 1차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리셋 시키는 거거든요. 제로 베이스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생각이 나서 말하고 생각이 나서 행동을 했지만 이게 도대체 언제 나한테 들어와서 개념화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이걸 철학적으로는 용어가 되게 많아서 표상이라든가 또는 현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철학적인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어느 순간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성격으로 고정되었다. 하지만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된지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연말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번은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점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오늘 우리 종무원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 회식 열심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다 그래갖고 내일 이제 종무식 하거든요. 오늘 지금 불타는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막 불을 태웠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또 1월 2일 전까지 또 불타는 밤들을 보낼 거기 때문에 1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을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이 되거나 어떤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때가 있대요.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고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때가 보통 한 3살, 4살 때 한 번 온대요. 그때 눈이 확 바뀌어갖고 애들이 내 거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라는 거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이상한 때가 있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배신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품 안에 분명히 이렇게 눈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갑자기 살짝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눈이 돌아가지고 앞에 미운 뭐 해가지고 아주 수확한 이제 이때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분리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엄마와 같이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분리라는 것이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이렇게 생기면서 분리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속상한 건 자아가 생긴 사람이 아니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매우 속상하대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벌써 경험을 다 하시고, 더 심하게는 이건 방송용이 아니긴 한데 때려 죽이고 싶은 몇 살 뭐 이런 때가 있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주 뭐 이렇대요. 표정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1탄이고요. 2탄이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묘한 2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아가 쑥 크는, 이게 자기중심성이 강화된다는 시거든요. 그냥 전문 용어래요. 그래서 자아중심성이 사실은 자기중심성이 강화돼서 이때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망상과 착각 속에서 자아가 쑥쑥 자라는 시기래요. 그거 되게 재밌죠. 망상과 착각 속에서 자아가 쑥쑥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뭇 마음이 커지는 시기는 제정신이 아닌 때라는 거죠. 여기 다 제정신이면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정책인데, 자아가 쑥쑥 자라려면 정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여기 매우, 여기 다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한번 아주 그냥 으쌰해가지고 마치 비유를 들면 벼가 땡볕에 그때가 쫙 위로 치솟으면서 큰데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볕이 엄청난데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위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때만큼은 쭉쟁이래요. 아웃이요. 그때 한번 쫙 큰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참 희한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오춘기가 또 있다네요. 옛날에는 이게 40대 말 정도 되면 뭐 한번 왔다 갔는데 여러분들이 장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바람에 50대 초부터 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요때 한번 내가 사는 게 약간 이상한갑다. 내가 뭔가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는 사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을 말릴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사춘기 자녀와 사축이 엄마들이 보통 붙어가지고 이게 제가 상담 전문이라서 옛날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거사님이 오셨는데 말이죠. 그날은 이렇게 회사에 있다가 조금 몸이 으실으실해서 집에 일찍 갔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못 볼 거를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갔는데 분명히 내가 많이 본 듯한 두 사람이 머리를 딱 잡고 여기서 많이 보던 사람들인데 이쪽은 한 침대 쓰는 사람 맞는 것 같고 여기 또 여기서 많이 보던 우리 딸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둘이 붙어가지고 아주 대박 싸움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셔가지고 문을 닫고 이분이 내가 그동안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결국 저한테까지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장가도 안 가보고 잘 모르긴 하나 연구 결과가 이때쯤 되면 이 두 사람 빼고는 붙을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제가 회복을 시켰던 경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봉헌사 살 때고 그런데 어떤 교실을 열었냐면 아버지와 딸을 위한 1박 2일 회복 코스를 만들어서 1박 2일 아버지와 딸입니다. 딸은 대부분 사춘기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이 딸들을 사랑하는데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똑바로 안 보고 문을 쾅쾅 닫고 가슴에 대못을 막 붙잡고 이렇게 해서 아빠들이 거의 노이로제에 걸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든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교실을 했는데요. 아빠들은 기쁜 마음으로 옵니다. 딸들은 얼굴이 썩어서 옵니다. 그럼 내가 왜 도대체 여기를 왜 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오는데 워낙 엄마들이 재주들이 좋아서 노트북 이러면 온답니다. 핸드폰 새거 이래도 온답니다. 뭘 좀 쓰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베풀면 1박 정도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저희가 뭘 하냐면 봉사는 이제 들어설 때부터 이렇게 그 발을 좀 씻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하기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서로 발을 이렇게 좀 씻겨주는 그런 걸 하는데 속칭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이웃종교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불교는 세족식을 그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그 전부터 하던 의식이죠. 왜냐하면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 맨발로 다니시다가 저녁이 되면 제자 중에 한 분이 빨리 와서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라울라라고 하는 라울라 교계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스리랑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당신은 나의 부처님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발을 씻기거나 몸에 손을 대거든요. 당신은 나의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손길로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도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손을 대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귀한 존재다. 또 타이틀이 당신은 나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딸들이 아빠가 이게 딸 발 좀 만지려고 그러면 막 아주 그냥, 어렸을 때는 아빠도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새 조금 컸다고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근데 이제 거기는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오면 이제 수련복으로 다 갈아입히고 또 와서 이런 물통이나 이런 것도 아주 나무로 해서 새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니까, 허용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확실히 표정이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귀한 존재로, 그리고 손대기 전에 절을 3번 시킵니다. 3배를 하고. 아빠가 딸한테 절을 3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없던 일이잖아요. 딸한테 절을 이렇게 시키면 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지만 그런 앞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마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실은 뭐 아빠가 이제 딸 안마도 이렇게 좀, 아빠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통 그때쯤 되면 애가 거의 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마음껏 안마도 해주고, 딸이 너무너무 이뻐 죽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현법을 일찍 좀 가르쳐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레이션도 해주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접근이 되어서 한 1박을 끝날 때쯤 되면 되게 행복해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벙어리 장갑 있잖아요. 벙어리 장갑 같은 거를 한 손씩 끼워 가지고 둘이 붙어 다니도록, 네, 그런 것도 합니다. 근데 가장 곤란한 건 이제 화장실 갈 때가 문제가 좀 되겠죠. 둘이 묶어 가지고 이렇게 둘이 다녀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해서 한 1박 2일 정도만 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거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하는 것은 좀 서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인데요.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한 번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됐던 오춘기가 됐던 이때 한번 또 새롭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인생의 마지막, 즉 숨이 넘어갈 때쯤 되면 또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는 그 순간에라도, 그 짧은 순간에라도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나무아미타불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나무아미타불은 원래는 나무라는 것이 귀한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이 명상 중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공부들을 하게 됐지만, 복연이 좀 있어서 화두라는 게 좀 들린 경험이 생김으로 인해서 화두 행자로서 중간에 잘 팔자가 펴서 잘 되고, 화두선이라는 것을
현재도 지도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넷으로 끊었는데요. 나에서 하나 끊고, 무에서 하나 끊고, 아미타에서 끊고, 불에서 끊고 해서 이렇게 넷으로 끊게 됐어요.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어디 가서 나무아미타불 원래 이런 뜻이래 이러면 또 어디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저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리 얘기했어요. 기록에 남아요 여기. 그래서 아니 무조건 그렇다. 제가 좀 우기는 게 별로 없어져 가지고 제가 우기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길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무아미타불인데, 인생의 마지막하고도 또 연관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자신이 납니다. 나. 무는 없을 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그게 아미타라는, 그게 빛이란 뜻이거든요. 아미타라는 게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이제 광명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것을 불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해석을 해드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아미타불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나무아미타불을 내가 인생 말미에 열심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몇 분이? 몇십 분이? 몇백 분? 이렇게 여기 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런 거로 하고 소문 잘못 내시면 일이 커질 수 있다. 소문 잘못 내면 누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또 이렇게 심하게 인상 쓰시는 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이가 좀 있으시고 나무아미타불 관심 가지고 좀 하셨던 좀 분들이 이런 거라면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얘기하는데 넘버원이 아상이거든요. 나라는 게 이게 보통 저쪽 그 유럽의 언어로 에고라고 하는 게 영어인가? 영어인가 보다, 에고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영어라고 치고, 에고라고 하는데 그걸 나라고 하는 건데, 에고가 준동하면 이게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에고의 영향력이 현재 좀 줄어들면 그게 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무다. 네, 그럴 때 여러분의 본질이 드러나니까 여러분의 빛남이 그때부터 막 그럼 여러분이 뒤에 이렇게 빛이 막 나면 뽀짝뽀짝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본명을 영어로 하면 선업이 됩니다. 선태양. 저 뜬 지 오래된 스님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옮긴 뜬태양이요. 멋있잖아요. 본명 하나 가지고 막 울고멀 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좋은 뜻이에요. 저렇게 해석해도 좋은 뜻이에요. 그것도 제가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형태로 나이가 들어서 한 번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순간이 있게 되면 인생에서 4번, 5번 되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인생 주기라는 전문 용어로 쓰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생로병사라는 인생 주기론이 동아시아에 있고요. 서양에서는 보통 이 주기론이 이제 커져서 한 8단계 정도로 인생의 주기론을 삼아요.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달걀에서 시작해서 꼴까닥 갈 때까지를 8단계 정도로 나눌 수도 있고, 네. 에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8단계론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로병사라는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인생 주기론을 얘기하기도 한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일까. 어쨌든 인생 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주기가 될 때마다 그때마다 활성화되어야 될 요인들이 있기도 하고 극복되어야 될 요인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는 내 삶의 궤적이 어떤지를 한 번 정도는 살펴볼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전등사에서 템플스테이도 잘 하고 계시고 해서 전등사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인하셔서 그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곳에서 매달 이렇게 법회가 있으니까 이럴 때 한 번씩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정말 좋은 인생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주 우리가 만나서 이런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